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패널 토론은 30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진행은 일단 우리 전문가님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모두 발언 시간은 죄송합니다만 1분 30초 정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석 센터장님부터. 어떤 부분은 작업을 조금 이제 레벨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올해에 이 테스트베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특히 이 협동 로봇을 준비하고 계신 박태진 교수와 한번 안산의 대표적인 기업과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또 별도의 정부 과제나 이런 예산이 기본적으로 크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테스트베드를 한번 잘 만들어서 특정한 사장님이 의지도 있고 기업의 포텐셜, 미래의 어떤 발전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샘플을 잘 만들어서 그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전파되게끔, 이 플랫폼화 되어서 전파되게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 레버리지를 잘 만들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기회가 모쪼록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잘 연계가 돼가지고 제조 핵심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베이스라인을 까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장상무님. 저희 회사는 이제 협동 로봇을 중소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파워텍 등등 LG의 평택 공장 공급하고 있으나 원래 목적이 중소기업, 즉 안산 지역이나 시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의 애로를 들어드리려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좀 쉬운 공정부터 좀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등등 이슈 때문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솔루션을 같이 좀 풀자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페이백 피리어드가 좀 길어집니다. 1년 넘습니다. 1년 2개월. 근데 어떤 아주 현명한 사장님은 굉장히 심플한 아주 단순한 공정이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EHS 문제 때문에 단순한 공정을 좀 자동화하자라고 했는데 페이백이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다 본연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이나 혹은 관련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국내에도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니 간단한 공정부터 좀 이렇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솔루션을 같이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저도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 협동 로봇이 가진 로봇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산업용 로봇 하면은 그냥 자동화, 생산 이런 이슈로만 접목이 됐던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사람과 로봇이 이제 더 이상 로봇 자체가 호기심이거나 이미지적인 그런 대상이 아닌 친구이고 일상적인 생산 속에 공식적으로 좀 명확하게 이제 컨셉을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영국의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 로봇을 보고 친구가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대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의 질 혹은 노동의 시간 등을 좀 변화시켜줘서
좀 더 일을 할 만한 그 일자리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 대체적인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그 의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협동 로봇은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잘 수용하면서 가져갈 것인가? 옆에 이제 장성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잡하고 좀 더 정밀한 걸 해야 되는 건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이면서 좀 무거운 거, 오래 할수록 이렇게 뭐 근골격계 질환들이 뭐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우선 이제 그런 거부터 좀 시작을 해서 그 일자리를 좀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좀 먼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부터 그 제조로봇 쪽의 연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요 근래에 이제 요즘 좀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장의 필요보다는 연구자의 이제 호기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 테마들을 좀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좀 좀 뿌듯함을 느끼는 형태의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는데요. 근래에 그 기업들을 좀 다녀보면서 느낀 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현장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하고 사이에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는 게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한 형태의 로봇으로도 뭐 적용 가능한 그리고 그 말하자면 생산성을 이렇게 많이 높일 수 있는 아니면 공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이 연구자들과 실제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SI 기업들이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좀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또 시스템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자주 만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역할 분담을 더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근래에 반가운 것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봇을 하는 기업으로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밖에 없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굉장히 작은 형태의 중소기업이고 가장 큰 규모가 로봇스타 정도고 이랬는데 근래에는 이제 대기업들에서 제조 로봇에 좀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들 진출을 해주셔서 아마도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대기업들이 좀 뛰어드셨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상훈 선생님. 일단은 저희 연구개발보다는 이제 보급 확산 쪽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I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내 SI 기업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10인 이하의 SI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SI 기업들이 항상 예를 들어 뭐 수량, 그러니까 물량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자주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들이 항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SI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로봇이나 아니면 그런 새로운 공정의 로봇을 넣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I 기업들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던 공정만 위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료 공정만 나는 SI 기업을 했다 하면 그거는 음료만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다는 면은 좋겠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 다른 음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처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산 솔루션들, 외산 SI 솔루션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뭐 진흥원이나 그런 쪽에서 아마 보급 사업 같은 걸 통해서 SI 기업과 로봇 기업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움직이가 아니라 조금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특히 뭐 그 전국 단위의 어떤 서비스 할 것과 이미 SI로 성공했던 사례들 같은 걸 잘 모아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걸 튜닝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연구를 보충해 줄 것이냐 그런 체계가 일단 SI 기업들 중심으로 좀 돼야지만 로봇이라든지 학교의 연구들, 부품들이든지 모듈들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원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날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 플레이어들은 그 공무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발표는 과기부가하고 산자부가하고 중기부가하고 또는 문화부가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의 일을 공무원들에게 특히 이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로봇입니다. 로봇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꼭지로 로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또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데요. 그 정책 연구 영역 중에 몇 가지가 꼭지가 있었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로봇 관련 꼭지, 특히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협동 로봇에 관한 꼭지가 가장 크게 대두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국 로봇산업협회가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연구는 어떤 내용이냐면 협동 로봇을 그 제조 현장, 산업 현장만 국한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 전 서비스 영역,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뭐 식당일 수도 있고 뭐 커피숍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다 도입할 가능성을 따져보자. 그래서 협동 로봇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협동 로봇을 공장뿐만 아닌 우리 그 소매업 그리고 또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곳까지 했을 때 정말 이건 가능성이 있느냐, 시장성이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SI 기업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리딩 시켜줄 것이냐까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협동로봇 관련해서 플레이어는 SI 기업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SI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리고 SI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을 잘 리딩을 해줘서 그들이 성장하게 나갈 수 있는 또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가기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SI 기업들에게 많은 응원과 그리고 힘을 보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세한 것은 계속 포럼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